네, 오늘 상담심리학과 재학생 특강입니다. 오늘 아마 다른 그 학교 행사랑 겹쳐 있어서 여러분들 참석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끝나고 나면 종강 파티도 있고 한데 잘 오셨습니다. 공부를 하고 뭘 드셔야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겠죠. 자, 오늘 우리 특강이 3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학생분들이 만약에 상당히 많이 오셨으면 그림들을 다 다루기 어렵겠다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 한 25명 남짓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작품을 그리시면 다 좀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기대를 하고 오셨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라 그래야 될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궁금하고 알고는 싶은데 그렇다고 내 거 까기는 싫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자기 거를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 소개를 드리면 제 이름은 주리에고 여러분이랑은 다음 학기 수업부터 만날 거예요. 3학년 올라오시면 상담의 과정과 기술이라고 하는 전필 과목에서 아마 저를 만나실 겁니다. 근데 사실 이번 학기까지는 여러분들이랑 만나지를 못해서 서로 참 어색합니다. 저는 남의 집 온 것 같고 여러분은 이웃집 아줌마 보는 것 같고 뭐 그럴 거잖아요. 그죠? 환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나도 우리 집 온 것 같고 여러분도 이모 내지는 그죠? 작은 엄마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으면 좀 더 편할 텐데 차차로 그렇게 되겠죠.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는 이 이야기 그림 검사라고 하는 건데 드로워 스토리라고 하는 게 이야기 그림 검사예요. 이걸 같이 배워보고 마스터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분들이 이쪽에 앉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거 참 신기하네. 그죠? 앞쪽에 앉으신 분들은 참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뒤쪽에 앉으신 분들은 인생의 고통을 제가 이해합니다. 고통이 좀 해소가 되거든 앞으로 나오셔도 됩니다. 이론 얘기를 좀 하고요. 이러이러한 게 있다. 이런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 거도 좀 그려보고 그리고 우리 거 발표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도 받고 좀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 거의 2학년이신 것 같은데 2학년 아닌 사람. 예. 스스로 2학년이라고 느끼는 사람. 별로 없으시다. 한 분. 네. 예. 스스로 4학년이라고 느낀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좋은 자세입니다. 자, 결혼하신 분도 있으실 테고, 안 하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아직 자녀가 없으신 분, 젊은 여자분들은 자녀가 없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요. 자녀가 없으신 분들도 결국 상담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고민해보게 되는 게 어떻게 해야, 아이를 잘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해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 우리 이웃집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가능한 한 이렇게 친밀한 느낌을 가지도록 해보죠. 우리가 누구나 이 카메라 앞에 울렁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게 녹화되고 있지 싶으면 여러분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잖아요. 그죠? 죽어라 앞만 보고 하는 저는 어떻겠어요? 그걸 감안을 해주시면 그렇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고. 근데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이제 부정적인 엄마들의 말이 저런 말들이에요. 너 정말 이럴래? 엄마 말 안 들을래? 그러다 손이 나가겠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상담 공부하시면서 이미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본의 아니게 상담에 너무 많이 연루된 삶을 살다가 마침내 내가 상담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고는 못 배기겠다. 그러고 상담을 공부하러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과외 얘기지만 저는 수업을 하면서 농담을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쓰는데
마음에 이미 뭐랄까요, 얼음이 너무 많이 있으신 분들은 농담을 쓰면 그 농담을 가지고 이렇게 상처를 받아요. 왜 그런 게 웃겨? 뭐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상담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른 건 몰라도 마음의 여유는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살지. 막 빡빡시럽게 막 뭐야? 왜 저렇게 가르쳐? 이러면 어머 어쨌을까? 막 이런 마음 들고 어렵습니다. 본의 아니게 상담에 너무 많이 연루되는 경우는 대개는 보면 종교 활동을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거나 콕 찍어서 교회라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많은 종교 활동을 좀 열심히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렇게 왜 내가 남 얘기 좀 잘 들어주고 뭐 애 좀 잘 다룬다 싶으면은 아우 누구 집사 좀 맡아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얼렁뚱땅 맡고 그러다 보면 누구 얘기 들어줄 때는 이제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안 되고 뭐 아니면 애들 문제 청소년 문제 막 이렇게 엮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까지는 진짜로 봄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상담자라는 완장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상담자라는 완장, 소위 말해서 전문적인 상담자가 되면 전문이라는 건 딴 거 아니죠. 그거 하고 돈 받는다는 얘기인데 돈을 받는 만큼 책임을 지겠죠.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내담자를 만나기 시작하면 이런 내담자들이 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전에는 좀 안 됐지만 그래도 좀 인간 같은 내담자들이 오는데 그 다음 이 상담자가 되고 나서 만나는 내담자들은 넌 정말 병이구나 이런 내담자들이 와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넌 정말 병이구나 하는 내담자들 종류가 참 많았었는데 하고 나서 저도 까먹고 그래가지고 대충 다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제가 그래도 유일하게 하나 초반기에 만났었던 몇몇 내담자들은 정말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었냐 하면 제가 미국에서 미술치료 공부를 하고 석사학위를 받고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왔는데 상담도 그렇지만 미술치료도 막 이렇게 무슨 법적으로 무슨 증명이 나오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이러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은 참 우호적이세요. 끄덕끄덕 최고입니다. 최고. 아주 좋은 상담자가 될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제 미술치료를 받겠다고 내담자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첫 면접을 했겠죠. 첫 면접을 했는데 저한테 막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거의 끝날 때쯤 돼서 근데 선생님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미술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때는 자격증이에요. 제가 없었으니까. 자격증이 따로 있는 거는 아니고 미국에서 미술치료 공부하고 석사 받고 와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미국에서.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면서 그니까 불법으로 하신다는 얘기네요. 이러는 거예요. 나는 생각도 못 해봤어요. 당연히 불법이 아니에요. 이게 합법과 불법을 나누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모문모문 하다가 대충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불법으로 느껴지시나 봅니다. 이런 정도로 받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 속으로 이제 마음을 잘 다스린 다음에, 그 불법이라는 그 말에는 여러 가지 전달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뭐 좀 물어보다가 안 되면 직면시키겠죠. 그죠? 제가 좀 능력이 없어 보이나 봅니다. 뭐 이런 말 정도 물어봐야지 어쩌겠어요. 그죠? 돈 내려니까 아까우세요? 뭐 이런 거라든가. 물어보고 아니면 다행이고, 이면 뭐 또 말 좀 더 해보고, 그죠? 근데 그때는 하고 넘어갔었고, 또 다른 종류의 내담자가 있었었는데, 이제 상담자들 약점을 이렇게 잘 탁 잡잖아요. 그런 내담자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받지 않고 상담을 할 때는 우호적인 내담자들을 많이 만나시고요. 너무 의존해서 그때는 문제고, 시도 때도 없이 의존을 해서 난 너의 엄마가 아니야.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그런 내담자들을 많이 만나시고, 돈 받고 이제 상담을 할 때는 그러니 니는 병이다, 야. 이런 느낌을 주는 내담자들을 많이 만나세요. 그 중에 한 분이셨는데, 이분도 첫 면접에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저랑 얘기 다 하고, 뭐, 미술치료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고, 뭐 때문에 왔고, 이런 얘기 다 했어요. 다 해가지고, 그럼 다음 주부터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고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두 발자국을 나가더니 갑자기 나를 쓱 돌아보면서, 근데요, 선생님 주리에 선생님 맞죠? 딱 이러는 거예요. 시큰 인사 다 하고 이랬는데, 이 사람이, 자다가 봉창 싶어가지고 제가 맞는데 왜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름만 이쁘고 얼굴 정말 아니라 그러더라고. 그러고 한마디 더 붙였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분의 주호소가 대인관계 갈등이셨거든요. 근데 말도 잘하고 뭐 자기 주장도 잘해서 뭐 대인관계 뭐가 어려울까 내 고민했는데 그 순간 고민이 일순간에 다 해소가 됐어요. 그래 넌 어렵겠다. 그때도 했죠. 그죠? 많습니다. 저 상담자의 어떤 부분에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내담자들. 뭘 화장을 예를 들어서 선생님 오늘 화장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러는 분들도 계시고 귀걸이를 하고 있으면 어머 선생님 귀걸이 내 거랑 비슷하다 뭐 이렇게 한번 걸어주는 내담자들도 계시고 상담을 왔으면 상담 받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그런 분들 참 많으세요. 아동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그리고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도움을 주느냐 이 문제겠죠. 대부분 우리가 배운 건 뭐예요? 마음을 열고 경청을 해주고, 그죠? 무한히 지지를 해주고, 지지를 하다가 내가 지쳐 쓰러져 죽는 한이 있어도 한 번 더 지지를 해주고, 그런 거 배우셨죠? 그죠? 근데 왜, 우리 센터에서 실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젠장, 지지해줄 구석이 있어야 지지를 해주지. 아무데나 지지를 해줄 순 없잖아요. 뭐 되게 싸가지 없게 구는데 어머 너의 싸가지 없으면 네 삶의 고통을 드러내는 거구나. 그러고 지지해줄 순 없잖아요. 그죠? 뭔가 좀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보듬어 줘야 될 텐데 싶을 때가 있죠. 왜냐하면 최근에 많이 오는 내담자들 문제의 대다수가 훈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자기 행동 조절이 안 되는 게 문제일 때가 많거든요. 감정 조절 안 되고 너무 자기중심적인데 지 마음대로 안 된다고 짜증 부리는 내담자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웬만하면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 조절해주고 싶어요. 막 이렇게 막 받쳐주고 싶어요. 근데 강화시킬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럴 때 있죠. 어렵죠, 그럴 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아동 내담자든 성인 내담자든 우리가 문제를 좀 이렇게 다루고 도와주는 데 있어서 모성적인 측면에서 상담을 해줘야 될 때가 있고, 그죠? 부성적인 측면에서 상담을 해줄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균형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대체로 우리가 상담자로서 생각을 하면 뭔가 부성적으로 상담을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아마 많이 들 테고요. 바로 잡아줘야죠, 선생님. 딱 이러면서 이런 느낌이 많이 들고, 우리가 내담자로 가면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니까 웬만하면 좀 내 편 들어주시고, 저 잘했다고 해주시죠. 이런 모성적인 치료를 원할 때가 많아요. 그걸 이제 나눠야 될 때가 있는데, 잘 구분해서 나눠야 될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대충 여러분 상담하러 가시면 아동 내담자들 같은 경우에 거의 문제 비슷비슷해요. 정서적으로 되게 이렇게 엉망이고, 행동 조절 잘 안 되고, 대인관계 아주 그건 영 아니고, 구체적인 행동 문제가 약간씩 달라서 그렇지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3명의 사례는 굉장히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례들입니다. 문제 행동이 여기 도벽, 왕따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지. 그냥 이거 보시면 돼요. 이거 외울 거 아니거든요.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도벽, 왕따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지. 사례 1번이나 사례 2번이나 사례 3번이나 별반 차이 없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죠? 자기 통제력 저하, 분노, 폭식, 불결, 극심한 학습 지연, 왕따, 불안, 의존성, 불신, 퇴행성 행동. 거의 다 보면 아빠, 엄마가 살아계신 경우도 있겠지만 제대로 양육이 안 될 때가 많죠. 왜 우리도 우리 자신의 엄마, 아빠를 이렇게 돌아보면 엄마, 아빠가 나름 최선은 다하셨지만 좀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죠. 그것도 부족한 부분이 안 보인다고 하면 그 사람이 아직 마음의 상처를 극복을 좀 못하신 분들이세요. 마음의 상처가 쟤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희 엄마 아빠는 너무 완벽하셨고요. 너무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막 이래요 막. 근데 니는 왜 이런데?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랑이야 해주셨겠지만 사람이 하는 사랑이 다 좀 부족하고 좀 어떤 부분 빈점이 있는 거지 라고 하면 아니에요 선생님. 저희 엄마 아빠는 정말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 이렇게 왜 옆으로 왜 나는 사랑 많이 못 받아서 허전하고 외로웠었어요가 옆으로 이렇게 줄줄 흐르는 애들 있잖아요. 얘기하기 어렵죠. 그랬었냐.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해 줬다니 참 좋았겠다. 받아주는 수밖에 없죠. 이 라포가 생겨야 나중에 더 얘기를 할 테니까요. 그죠? 근데
그래서 얘네들이 오면 그림을 대충 이렇게 그려요. 뭐 문제 그림 아닙니다. 대충 그냥 자주 보는, 그래도 그리면 다행이에요. 그리면 다행입니다. 어떤 분들은 먹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찢기도 하시고 던지기도 하시고 이러는데 깨물려고 할 때 빨리 팔을 빼는 센스 이런 정도는 필요한데 또 처음에 또 왜 이래 자기 희생적인 이런 미술 치료사들은 네가 내 팔을 오죽했으면 물고 있을까 이러고 막 또 대주고 계시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가르쳐 드렸는데도 오죽하면 선생님 저를 물까요? 저를 때리면요? 그래 네가 오죽했으면 때리겠니? 그러면서 그냥 맞아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막 뭐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치료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에 분노가 쌓이는데 나쁜 행동은 딱 잡아주세요 했는데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그분. 근데 얘는 어쨌든 그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형태도 약간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거 봐서 우리는 뭘 그렸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죠? 그냥 알 수 있는 건 대충 이런 거예요. 얘네가 감정이 좀 상했구나. 그죠? 우리도 감정 상하면 정상이 아니죠. 그죠? 요즘 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어 중에 빈정상하다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거 아세요? 자기들 다 젊으세요. 모르셔도 이럴 때는 대충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다가 이제 그럼 말해보세요. 이러면 이제 곤란하죠. 근데 어쨌든 이 빈정상하다라는 거는 뭐냐 하면 빈정 상할 수 있고 자존심 상할 수 있고 화가 날 수 있고 나한테 안 잊혀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상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죠? 여러분 표정이 알았어 서론 빨리 하고 얼른 그림 검사 해봐봐 빨리 이 표정들이신데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니 기본적인 양육 환경이 제공되지 않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엄마 아빠가 돈만 준 경우 그 경우나 엄마 아빠가 나가가지고 돈 버느라고 애를 그냥 방 밖에서 문 잠궈 놓고 나간 경우 뭐 이런 경우나 비슷하죠. 아니면 아버지가 집 나가서 언제 들어왔는지 모른다라거나 이런 아버지가 더 나을까요? 아니면 매일 들어오시지만 매일 저녁 술을 드시고 들어와서 집안의 기물을 파손하는 아버지가 나을까요? 대답하기 어렵죠. 그죠?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고 했었던 데에는 저는 나름 이쪽 분야에 들어와서 좀 오래 굴렀잖아요. 오래 굴렀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보다 몇 년은 더 앞서 굴렀으니까. 앞서 구르다 보면 안 좋은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어요. 참 많이 듣고 경험하고 하는데 친아버지가 애 때려가지고 애가 죽었었던 경우도 있었었고 우리 머리를 벗어나죠. 그쯤 되면은. 아니면 성적인 문제에 연루된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났었던 5살짜리 여자애였었는데 자살을 하겠다고 미술치료 시간에 풀이 있으니까 풀을 둘러 마셨어요. 물론 거기 보면은 풀 먹는다고 안 죽어요. 웬만한 거 먹어서 안 죽어요. 적어도 죽으려면 청산가리 정도는 드셔야 되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수면제 먹고 이런다고 절대 안 죽습니다. 제 아는 어떤 내담자는 고등학교 때 수면제를 80알을 먹고 잤는데 수면제 먹어도 안 죽거든요. 신경안정제라서. 근데 다음날 아침에 잠을 푹 자놓으니까 깨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아직도 안 일어났나 그래가지고 발로 몇 번 차고 간신히 깨워가지고 보냈는데 학교에서 종일 조느라고 선생님들한테도 뒤지게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풀을 둘러 마셨는데 그 뒤에 보면은 절대 먹지 마시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먹으면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현실감은 좀 떨어지죠. 그렇지만 걔도 역시 어렸을 때 성적인 이런 학대 같은 거 좀 경험했고 그런 것 때문에 속에서 소화가 안 돼서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런 엄청난 일들이 많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가? 어렵습니다. 낮은 자존감, 대인관계 잘 안 되고 신뢰 형성 어렵고 불안 보이고 분노 보이고 충동 조절 보이고 거의 대부분의 내담자들한테 이런 문제는 다 있어요. 근데 내담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거 이러고 들어도 뭐 비슷하죠? 그죠? 결코 끄덕이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난 비슷하지 않아. 이러면서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모성적인 치료를 해줘야 되는가, 부성적인 치료를 해줘야 되는가, 극단적으로 나눠서 그렇지 대부분의 치료사들이 이 두 가지를 다 해주기는 해줘요. 다 두 가지를 해주는데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어떤 애가 와가지고 막 성깔 부리면서 막 뒹굴고 막 그랬어요. 원래 이런 거 안 해요. 선생님 맨날 나보고 막 이랬어요. 그랬을 때 내가 치료사가 아니라면 어머 이상한 애네? 그러고 싹 가버리면 그만이지만 치료사니까 뭐 어찌 좀 해줘야 될 텐데 처음 상담 공부하고 인턴으로 나갔을 때 있잖아요. 막 잘해줘야지 이 생각 하나만으로 갔을 때는 막 대빵 잘해줘요. 그럴 때 어머 네가 지금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구나. 선생님이 좀 도와줄까? 막 이러면서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다가 애가 이렇게 막 버둥버둥 하다가 발에 이렇게 얼굴이라도 한 대 떡 맞고 이러면은 그때 묵 하고 한번 올라와요. 선생님이 너무 아프구나 막 이러면서 막 여러분 지금 웃죠? 진짜예요. 제가 보장하는데 여러분 저랑 똑같은 코스 밟으십니다. 막 착한 척 하느라고 그때는 막 선생님이 너무 아프구나. 네가 일어나주면 참 좋을 텐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 안 통하는 애를 붙잡고 말을 하고 있으려니 우리 노릇도 참 인간이 할 짓 아닙니다. 그래서 그 행동 문제에는 좀 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게 사실 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한테 타임아웃 같은 거 백날 가르쳐 드려도 착한 치료사 돼야지 이 생각만 가지고 대부분 상담을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타임아웃 잘 못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행동 수정을 하고 난 다음에 막 뒷골이 땡겨요. 난 너무 못났지. 난 왜 이럴까. 나도 왜 그런 구체적인 이름을 대도 되나? 나도 김윤주 선생님처럼 그렇게 우아하고 싶은데 나는 왜 안 될까?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왜 선생님 되게 따뜻하고 좋으시잖아요. 그냥 넘어갑시다. 아이고 이 일을 어쨌을까. 자 여러분 행동 문제가 좀 더 얘가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좀 더 행동 문제를 다뤄줘야 될 것 같으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부성적으로 좀 더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혹은 그게 아니라 얘가 너무 정서적으로 못 받은 것들이 많아서 지금 정서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거면 좀 더 그 부분을 채워줄 수가 있겠죠. 그죠?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얘기를 합니다.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울할 때 선생님 저 요새 너무 죽겠습니다. 너무 우울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는 공감해줘야지 싶어가지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렇게 세게 공감 안 해주셔도 됩니다. 뭐가 어려운지는 들어보고 공감을 해줘야죠. 그죠? 근데 공감에 모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는 선생님 참 요새 너무 어려워서 라고 하면 막 이러시는데 그러면 나중에 세게 공감할 때 임팩트가 없어요. 뭐가 어려운지는 물어봐야죠. 아 그러십니까?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그럼 내담자들은 되게 그 말은 싹 무시하고 그냥 사는 게 허전하다고 느껴져요. 막 이러면서 막 뜬구름 잡는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오케이 뜬구름 많이 잡았으니까 알짜구름 한 개만 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구체적인 거 하나만 말해 보십시오. 근데 애들은 그렇게 얘기를 못 합니다. 애들은 자기 속에 우울하거나 뭐 허전하거나 불안하거나 그러면 이거 소위 말하는 왜 그 짜증 부리고 애들이 왜 땡깡 피운다 그러죠. 근데 이게 지가 그런 우울의 문제 때문에 지금 땡깡을 피우는 건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훈육이 좀 덜 돼서 땡깡을 피우는 건지 구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겠죠. 다 있겠죠. 약간 정서적인 것도 있겠고 훈육이 덜 된 것도 있겠고 두 가지가 다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더 이렇게 무게를 가지는 게 어떤 거냐 뭐 이런 얘기를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서 이 실버라는 미술치료사가 아동이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마음을 이렇게 정서적인 걸 표현을 잘 못하니까 그림을 통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자. 특히 아동의 우울 같은 건 좀 더 이 기법을 통해서 잘 알아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 그림 검사라는 걸 만들었을 때 원래 목표가 아동의 우울을 검사하는 그림 검사 이거였었어요. 애들은 우울하다고 얼굴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선생님 너무 우울합니다.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마음이 스산해집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거든요. 말하진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거를 그럼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지 야 네가 오죽했으면 그러겠냐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 건지 그걸 이제 실버는 알아보려고 했는데
근데 이 그림 검사를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해보니까 아동의 우울 뭐 그거 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데 청소년들한테도 꽤 이게 재밌는 기법이다 라는 게 밝혀졌었고 성인들한테도 잘 먹혀요. 저는 해보니까 성인들 같은 경우에 그냥 HTP 이렇게 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그 이야기 그림 검사가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배워 놓으시면 자기도 한 번씩 자기 점검할 때 이렇게 쓰실 수 있고, 물론 집에 돌아가시면 저녁에 종강 파티 끝나고 한 잔 거하게 취하신 뒤 집에 돌아가셔서 다 모여라 해가지고 남편이야 딸내미 아들내미 다 앉혀놓고 그려보실 수가 있죠. 상당히 재밌습니다. 로리 실버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그 집단으로 하셔도 되고 개인으로 하셔도 되는데요. 여러분 받으신 거 있죠? 복사해서 저희가 나눠드린 거. 이게 자극 유형입니다. 자, 우리가 다 같이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이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퓨어하게 이렇게 검사를 해보실 수 있겠죠.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난 건강해 이렇게 저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건강하니까 이 자리에 와서 이제 공부도 하시는데 건강해 그런 차원 말고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뭐 어두운 이미지든 아니면 자기 안에 자기 잘 모르는 모습이든 그런 걸 잘 알아보려면 가능한 한 처음 들었었던 생각이나 이미지대로 그리시는 게 제일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집나무 그림 같은 거 그리라고 하면 나무를 쓱 그리다가 이렇게 그리면 자존감이 낮다고 하실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나무를 뚱뚱하게 그려요. 이렇게 그리면 뿌리가 왜 이렇게 흙 위에 올라와 있냐 물으시겠지? 어머, 옹이 구멍을 내가 너무 크게 그렸네? 쓱쓱쓱쓱 지우고 이러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림은 이상하게 그렸다고 너 참 이상한 사람이네요. 절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니까 마음 편하게 그리시고요. 자, 여러분 받으신 종이 그 2장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란히 두시고요. 총 14개가 있어요. 여기 안에 보면 그림이 네모칸이 14개가 있는데 그 14개 중에서 여러분이 2개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2개를 선택을 해서 그 둘 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시고 그 상상한 걸 그림으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둘 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 상상을 했으니까 그림을 조금 변형시키셔도 되고요. 바꾸거나 덧붙이셔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기서 병아리랑 여자랑을 선택을 해서 여자가 병아리를 안고 있는 걸 그리겠다라고 하면 여자가 병아리를 이렇게 안고 있는 걸로 손을 더 넣어서 자세를 조금 바꿔서 그리셔도 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14개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하시고 그 둘 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어떤 관계 그런 걸 한번 그려보십시오. 제가 시간은 약 한 7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그리시면 돼요. 자세하게 그리셔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되고. 예. 그럼요. 솔직하게 하십시오. 자, 그러면 다시 설명으로 돌아가서 검사 실시 어떻게 하는가까지 일단 얘기를 해가지고 그 우리 첫 번째 시간을 하기로 하죠. 자, 자극 유형 A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받으셨을 때 2개 선택해서 그린다라는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그림이 되게 어렵거나 그렇지 않았었죠. 그죠? 우리 자신이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를 떠나서 그냥 애들이 받아도 이건 되게 쉽게 접근을 해요. 테마 자체가 아이들한테 익숙한 테마예요. 거기 성 있고 막 공주 있고 칼 있고 뭐 공룡 같은 거 있고 이러니까 아이들도 이걸 되게 쉽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실버 책에 자극 유형 A랑 B랑 두 가지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써봤을 때는 B 유형보다는 A 유형이 좀 더 이렇게 편안한 것 같아요. 실버는 만들었던 사람은 A 유형이나 B 유형이나 둘 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연구 같은 거 할 때 사전 검사 한번 하고 사후 검사 한번 하려고 두 가지 종류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게 쓰십시오라고 했는데 뭐 별로 꼭 그런 것 같진 않았었어요. 자, 지시는 이렇게 줍니다. 이제 그림을 그릴 텐데, 잘 그리고 아니고는 중요하지 않아. 뭐 이런 말 해줘도 사람들은 대개는 그 말은 귓등으로 듣습니다. 잘 그리는 게 중요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옆 사람 한번 쓱 보고, 너 나보다 잘 그리는구나. 재수없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죠. 그죠? 자, 두 개를 선택을 해서 둘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상상해봐. 상상했으면 이제 네가 생각한 그림을 그려볼래? 조금 바꿔도 되고 네 아이디어를 덧붙여서 그려도 된단다 라는 얘기, 그러니까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바뀌는 게 중요하거든요. 전혀 안 바꾸고 그리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대부분은 약간은 바꿉니다. 그리고 원래 검사에는 아이들 대상으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대충 A4 사이즈거든요. 미국에서는 letter size라고 부르는데 A4보다 옆으로 약간 더 뚱뚱하고 위아래로 좀 더 짧아요. 그 사이즈에다가 네모 정사각형 정도 되는 저렇게 쳐져 있고 밑에 이야기 적는 란이 있고 지금 나는 기분이 어떤가 기분 체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저 종이 아니라도 여러분 그냥 A4 용지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실버책 번역된 거가 두 가지인데요. 이 위에 있는 세 가지 그림 검사라는 책 보시면 그 안에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린 자극 유형 A랑 자극 유형 B랑 세 가지 그림 검사라는 책에 다 실려 있고요. 저도 하나 번역을 했는데 다음 달에 나옵니다. 이거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 다음 달에 나오는데 DAS 가지고 이제 여러 내담자들 뭐 검사했었던 거 실버가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도 같이 하나 번역을 했고,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거죠. 평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채점을 한다 아니면 레이팅 스케일, 채점 척도를 가지고 뭘 했다 이렇게 하려면 사람들이 기대치가 되게 높아요. 우리나라는 산수, 수학 이런 거에 너무 세기 때문에 그림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채점을 해? 라고 하면 막 되게 정확한 수치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림 검사에서 말하는 채점은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거보다는 채점하기는 하지만 그림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알고 싶은 건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이미지들이 잘 나올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이미지를 통해서 어떤 느낌들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초점이에요.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이 사람을 상담을 할 때 그림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림 검사를 사용을 한다고 해가지고, 야, 그림 한 장 그려봐봐. 오, 잘했어. 그렇게 네가 그림을 그린 거 보니까 네 병리 A, B, C, D가 다 나왔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절대로 그림 검사가 아니에요. 설사 그런 식으로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 그림 검사를 했는 사람이 그림을 취급을 해버리면 그 다음번에는 절대로 그림이 안 나와요. 그림은 건강한 사람일수록 이미지가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인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면 건강한 거예요. 파괴적이거나 공격적인 그런 이미지조차도 내놓지 못하는 사람들은 뭔가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막 그림 그리라고 했는데 성인인데 선생님 너무나 아름다운 꽃밭이에요. 어머 햇살이 쨍쨍? 해님이 웃고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죠. 병이 너무 깊어서 그럴 때는 살이 떨립니다. 막 어머 너무 행복한 가족이 손을 잡고 지금 같이 노래를 불러요 선생님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 막 이거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세계가 판타지의 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그 미술 치료를 하는 사람이 일단은 본인이 먼저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요.
판타지의 세계는 아무리 비논리적이거나 공격적이거나 파괴적이거나 어떤 방식으로 나오든지 간에 이게 이 사람 안에 있는 어떤 판타지의 세계구나 라고 받아들여 줄 수 있고, 그림으로 그게 표현이 되어야 다른 데서는 행동화를 안 하는 거죠. 그림으로 그런 판타지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실제 인간관계에서 은근히 그 판타지를 정말로 이렇게 행동화를 시켜요. 폭력적인 거나 공격적인 사람들 그림 그려보십시오. 상담 시간에 그림 그려보십시오 하면 얼마나 착한 그림 그리는지 몰라요. 근데 인간관계에서는 남들 해코지하고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들고 실제로 주먹 날아가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 그리면서 옆 사람 그림 이렇게 쓱 보니까 어머 너도 심각하구나 이런 느낌이 드셨으면 그분은 건강해서 그런 겁니다. 그 판타지와 현실을 좀 구분하고 사시는 분이라서 그런 그림이 나온 거니까 너 건강하대 한마디 더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가로 다시 들어가서 지금 현재 채점하는 척도를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따가 여러분 쉬는 시간 가지고 갔다가 돌아오시면 여러분 작품을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특강은 찍힌 상태로 그 영원 무궁이 우리 학과에 남겠죠. 그죠? 그러면 이후에 우리 한양사이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어머 선배 중에 이런 분이? 이렇게 기억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빨리 마음에서 털어내셔야 여러분 건강해지실 겁니다. 괜찮으시죠? 네. 자, 정서내용 척도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 척도입니다. 가장 기본 척도고요. 그 다음에 자기상 척도라는 게 있고 유머 사용 척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유머 사용 척도는 아직까지 개발 중이라서 모든 그림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정서내용 척도랑 자기상 척도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서내용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하면 그림에 있는 이모셔널 컨텐츠, 정서적인 느낌, 감정, 내용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났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부정적이거나 3점 중간 수준 정도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2점이나 1점이 많이 나타납니다. 1, 2점은 부정적인 내용들이고 4, 5점은 긍정적이거나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면 혹시 이런 그림 그리신 분 계십니까? 그 화산이랑 낙하산이랑 결합해서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되게 보편적으로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는 대상이 슬프고 고립되어 있거나 무기력하거나 자살을 시도하거나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다음에 아니면 이거는 지금 한 낙하산 사람이랑 밑에 화산을 그렸으니까 화산이 배경처럼 되어주잖아요. 말고 2개의 대상을 그린 경우에는 한쪽 대상이 다른 대상을 살해한다, 아니면 굉장히 이렇게 치명적으로 괴롭힌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 1점이에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죽이거나 이러지는 잘 않아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죽이는 것보다도 1점 작품 많이 되는 거가 우린 간접적으로 죽이죠. 그죠? 이렇게 이거 잘 안 합니다. 그죠? 뻘쭘하잖아요. 대놓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우리나라 1점은 훨씬 더 많은 거가 혼자 있는 대상인데 되게 무기력하고 슬프게 있는 대상. 외롭고 처져 있고 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런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1점짜리 작품들 예를 좀 보시면 교과서적인 예입니다. 그 파이프 문 남자랑 칼이랑 선택을 해서 사형수래요. 사형수인데 내일이 사형 집행일이라 가지고 자기가 마지막 파이프를 태우고 그리고 칼로 스스로를 찔렀습니다. 여러분은 참 공감 반응이 좋으세요. 저런 아무런 정보 없는 그림을 보고도 그 이웃집 아줌마처럼 강의를 시작하긴 했습니다만 강의하는 도중에 무한히 애정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집 사람들 같고 그런 느낌이 든다, 그죠? 그 1점이겠죠. 자기가 자기를 살해하고 있으니까 1점이고, 밑에는 이제 칼을 들고 저를 죽이려고 위협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은 사람이랑 칼이랑 했지만 어쨌든 위협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1점. 치명적이고 공격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쪽은 되게 수동적이고 무기력하면서 부정적인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부정적이다 그러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부정적인 것만 생각을 하는데 심리 상담을 할 때는 무기력한 것도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걸 금방 아실 거예요. 왜 여러분 너무 심한 우울증 환자 같은 경우에 만나면 정말 무기력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 밑도 끝도 없이 머리 간데 끝 간데 없이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그 무기력한 거에 나도 이렇게 감염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을 때 있거든요. 참 어렵죠. 사실 그 무기력한 거 밑에 깔려 있는 거가 상당한 정도의 공격성일 텐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포자기한다라든지 해도 안 돼라고 이렇게 확 던져버리는 경우에는 그 밑에 뭐 자기 운명에 대한 미움이든 부모에 대한 미움이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에 대한 미움이든 운명에 대한 미움이든 분노가 상당하죠. 그죠? 그나마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서 좀 레벨업해서 올라와야 그때 화를 내거든요. 그럴 때는 화를 내는 게 차라리 다행입니다. 좋아지고 있는 중인 거죠. 물론 그러다가 끝나버리면 곤란하죠. 화는 막 필필 내는데 조절이 안 되는 데서 상담이 툭 하고 끊어져 버리면 그러면 더 곤란하겠죠. 이게 에너지가 올라오고 난 다음에 조절하는 법까지는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위에는 여자가 울면서 들어 누워 있는 거고 아래는 성에 갇혀가지고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고 둘 다 되게 무기력하고 부정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여러분 얘는 2점이에요. 아까 걔랑 비슷하죠? 근데 왜 얘는 2점일까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쵸? 얘는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아까 왜 얘는 이런 그 어둠의 세계의 전문 용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지읒되었다 그러면서 이게 그대로 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역시 어둠의 용어는 어두운 자식들만 알아듣습니다. 아유 지읒되었네? 그러면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얘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얘는 어떻게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이런 느낌 좋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 왜 그런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 같은데 가끔 등장하는 우화인데요. 우유통에 3마리의 쥐가 빠졌대요. 때때로 쥐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다른 짐승이기도 한데 3마리의 쥐가 빠졌는데 그중에 2마리는 어머 이제 우유통에 빠졌으니 꼼짝없이 죽게 되었네 에라이 그러고 그냥 가라앉아서 죽었대요. 근데 그중에 다른 쥐 1마리는 우유통에 빠졌다니 믿을 수 없어 그러면서 끝까지 이렇게 헤엄을 쳤더니 우유가 단단히 굳어서 버터가 되어서 거기를 걸어 나왔다더라. 왜 그러세요? 어렸을 때 우리 다 감동적으로 들었었던 얘기들이잖아요. 그 좀 기억나시죠? 뭔가 이런 류의 이야기들. 뭔가 노력하는 자에게는 하늘이 열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하늘도 뭐 골라가면서 열리더라 뭐 이런 것도 알게 되고 많은 것들을 깨우치게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노력하는 자, 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그러면 옆에 놈은 왜 모난돌이 정맞지 뭐 이러고 뭐 그러는데 얘도 어쨌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1점에 비해서는 좋은 점수를 받는 거죠. 이런 그림을 그릴 때 사람들이 대단한 것들을 머릿속으로 많이 생각하고 그리지는 않거든요. 그냥 보고 이런 거 떠올라서 한번 그려보지 뭐 조금 그리다가 요렇게 그리면 더 낫겠네 그러고 끝이거든요. 그림은 그런 간단한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나올 때 훨씬 더 내면에 있는 상태를 그대로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이 아동의 경우가 앞의 아동의 경우보다 훨씬 더 건강한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왜 심리학 공부하시면서 로커스 오브 컨트롤이라는 개념 배우셨어요? 안 가르쳐준 그 자들이 나쁜 자들입니다. 혹은 그들은 가르쳐줬는데 들었었던 그분들이 깨끗이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매번 또 새롭게 들으면 되죠. 로커스 오브 컨트롤이라는 건 뭐냐면 통제의 소재다라고 해서 어떤 상황이든 환경이든 나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통제하는 게 그 통제의 위치가 바깥에 있는가 안에 있는가를 따지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 나는 컨트롤 못해. 들으셨어요? 뭔가 들었어. 이거 배웠어. 이거 지읒대었군. 배운 거야. 이거 이 느낌 듭니다.
인생이 다 팔자대로 굴러가는 거야 라고 하면 로커스 오브 컨트롤, 통제의 소재가 외부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나 사주팔자 더러 어쩔 거야 이래버리는 경우에는 통제의 소재가 완전히 외부에 있는 거고, 뭐 환경이 좀 그렇긴 하지만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지 뭐 꼭 안 되란 법 있어? 라고 얘기하면 컨트롤이 나한테 있는 거고. 그래서 통제의 소재는 가능한 한 내부에 있다고 받아들이는 게 자기가 삶을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부분 내담자들이 와서 환경 탓을 많이 할 때는 로커스 오브 컨트롤이 완전 외부에 가 있어요. 내 지금 성격 이 모양 이렇게 된 거 다 우리 엄마 탓이에요 라고 말하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안 지는 거죠. 로커스 오브 컨트롤을 다 빼가지고 엄마한테 다 던진 거죠. 근데 얘는 그래도 뭔가 날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점짜리 작품은 1점에 비해서는 부정적이긴 하지만 덜 부정적이에요. 자, 훨씬 덜 부정적이죠. 그렇지만 무섭긴 좀 무섭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 보시면 그 여자랑 나무랑을 선택을 했는데요. 마법에 걸린 나무가 여자를 쫓아오고 있는 모습이래요. 근데 이 작품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여자가 더 무서운데요, 선생님? 그런 느낌으로 보십니다. 그죠? 일단 왜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한번 늘어뜨리고 풀어 헤쳤다 싶으면 왜 발이 땅에 닿지 않고 살랑살랑 이렇게 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왜 우리 HTP 같은 거 공부하다 보면 그 과도하게 세부 묘사가 들어간 건 50분이 됐습니다, 여러분. 과도하게 세부 묘사가 들어간 거 어쨌다고요? 거기서부터 우리 10분 쉬었다가 이어지는 시간에 할게요.